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부시장님의 담당관별 일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익산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허전입니다. 앞으로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 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전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화계 세입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 담당관, 법인통장 이자 수입과 보조금 반환 수입 등 2,006만 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현액 25억 4,075만 원 중 25억 3,0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81만 원입니다. 정책개발 담당관 예산 현액 2억 6,548만 원 중 2억 6,0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41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 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홍보 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 담당관 장수필입니다. 홍보 담당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홍보 담당관은 2022년도 총 6만 1,640원의 징수 결정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홍보 담당관 법인 통장 이자 수입 7,920원과 관용 차량 보험 다수 계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53,720원으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입니다. 홍보 담당관 2022년도 총 예산액은 25억 4,070만 9천 원이며 이 중 25억 3,094만 3,19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상 집행 잔액은 981만 5,804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의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 및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는 국내 협의 및 업무 추진비 집행 잔액 547만 7천 원이며 홍보 간행물 제작은 시정 소식지 다다익산 제작 및 배부 집행 잔액 12만 5,180원. ENG 운영은 기간제 보수 등 차량 유지 관리 집행 잔액 247만 2,040원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는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집행 잔액 174만 원.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 잔액 1,584원입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별도로 없으십니까? 네. 네, 홍보담당관 소관 그 결산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뭐 그 올해도 우리 익산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아무래도 뭐 전문 인력들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좀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 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 담당관 이창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정책개발 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 계장입니다. 소우나 정책조정계장입니다. 부시장 직속 정책개발 담당관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담당관은 2022년 총 2천만 6천 원의 징수 결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천만 원은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운영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평소보다 적립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적립금 중 일부를 4개 시군에 각각 반환하기로 결정하여 반환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 6천 원은 기타 이자 수입과 그의 수입으로 익산시민아카데미 보조금에 대한 이자 수입과 정책개발 담당관 일상경비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며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담당관의 2022년 총 예산은 2억 6,548만 원이며 이 중 2022년 회계연도 동안 2억 6,00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541만 2천 원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의 사업별 세부 내용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지원에서는 중앙부처 연구기관 선진지 방문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는 예산액 1,220만 원 중 잔액 205만 7천 원,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운영은 예산액 1천만 원 중 잔액 159만 4천 원, 국제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은 예산액 2,310만 원 중 잔액 129만 7천 원입니다. 비전 수립 지원에서는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연구 용역비 잔액 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개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수입 부분을 보면은 지금 반환금이 2천만 원 받았어요. 금강수계 그 금강 그 수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네 군데서 돈 얼마씩 부담하고 있죠? 네, 현재 3천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지금 부담한 중에 2천만 원을 반환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21년, 22년 3개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각 기관들이 시군이 부담한 금액이 평소보다 좀 많이 부담금이 쌓여 있어서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2천만 원씩 다시 부담금을 반환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환을 그동안 쌓였던 금액을 반환을 받고 그러면 뭐 또 다시 지출 예, 또 받고 3천만 원 지출하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받고 네, 예. 그 3천만 원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4천만 원. 그 4천만 원을 이런 반환 금액이 발생한 걸 연유로 해서 각 시군별로 네. 1천만 원씩 부담금을 줄여서 줄여서 올해부터는 3천씩 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네. 연초에 이 3천만 원씩 하여튼 시군별로 부담금을 제출했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에게는 없지만 이게 반환금이다 보니까 또 네. 뭐 우리가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기획 예산과에서 또 알아볼 사항이지만 하여튼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일단 세운 다음에 징수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회계상? 제가 회계 부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관의 이제 반환금으로 세입 조치 한 걸로 해서 뭐 명목 세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회계장부상 보면 예산액을 편성한 다음에 징수액을 결정하고 수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처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의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총
713만 3천 원의 징수 결정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청백이 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집행잔액 137만 5천 원, 민원 콜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56만 1천 원, 공용차량 보험료 환급금 14만 3천 원, 신용카드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 등으로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의 2022년도 총 예산은 7억 2,620만 원이며 이 중 6억 1,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2,018만 원이며 이월액은 9,28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의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행정감사의 여비 집행 잔액 340만 5천 원, 소통 민원실 운영에 고충 및 소통 민원 집행 잔액 84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민원 콜센터 운영 집행 잔액 1,579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위원회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만 질의할게요. 195쪽 그 저기 결산서 첨부자료 소리 보면 본래 그 저 행감 저번에 2022년 행감 자료에도 그렇고 그 명시월하고 사기월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 감사위원이 일반행정 민원 콜센터 운영해 가지고 사고유월로 9,200만 원. 예. 이 사고유월 됐어요. 예. 근데 우리 행감 때는 명시월 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했었거든. 아세요? 예. 그때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희가 예. 사고 위원했다고 보고 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내용이 없는데? 아, 제가 지금 여기 그 행감 자료 그 복사해 온 건데 2023년으로 명시율한 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그 사고 이월 있었고요. 그게 왜 없다고 보고 드릴 수 없냐 하면 저희들이 그 전산 고도화 시스템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저희들이 매칭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 저희 시스템은 완결이 됐는데 매칭해야 되는 행안부 시스템이 원래 작년까지 완성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2월 됐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완성이 연기되면서 아니 어쨌든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집행을 자료에는 명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 그렇죠? 이게 그러죠? 차고 있는가 봅니다. 예. 예? 예. 이거 맞다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잘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행감 자료에는 분명히 사고율 명시율이 없다고 표기돼 있어요. 근데 여기 예. 그 첨부 서류 보면 9,280만 원이 지금 여기 명시율 됐습니까? 사고율입니까? 예. 예, 그랬죠? 예, 의원님 말씀이 왔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저희들이 일 착오가 없도록 있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조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그 담당 부서 우리 기량님, 우리 행감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그 조기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그 행감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그 이거 놓치신 건지, 예? 신경을 안 쓰신 건지 다음부터 진짜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특별한 질의는 없으시죠? 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안전국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한수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안전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 1,396억 8,400만 원이며 1조 1,643억 6,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1조 1,511억 5,100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은 37억 1천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1,474억 4천만 원, 불납결손액은 17억 2,800만 원, 미수납액은 151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70억 4천만 원 중 2,502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3억 4,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140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6,693억 7,300만 원이며 6,694억 8,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6,695억 8,100만 원이며 이중 환급금은 1억 원, 실제 수납액은 6,694억 8,1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181억 8,900만 원이며 187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197억 1,600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은 9억 9,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87억 2,500만 원, 미수납액은 70만 원입니다. 스마트 정보과 예산 현액은 2억 8,800만 원이며 3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 총액은 3억 원입니다. 세무과 예산 현액은 1,944억 8,400만 원이며 2,057억 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 총액은 2,014억 6,500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은 22억 4천만 원, 실제 수납액은 1,992억 2,5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500만 원, 미수납액은 64억 7,4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 현액은 1,020억 2,500만 원이며 1,135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 총액은 1,034억 4천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은 3억 6,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030억 7,8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17억 2,200만 원, 미수납액은 87억 1,2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 현액은 1,551억 7천만 원이며 1,559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 총액은 1,559억 4,600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은 1,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559억 2,900만 원,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현액은 1억 5,200만 원이며 7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 총액은 6억 9,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6쪽 부서별 세출은 기획예산과
예산은행 525억 6,900만 원 중 39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00원, 집행잔액은 126억 7천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은행 508억 9,200만 원 중 292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2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스마트 정보과 예산은행 66억 2,300만 원 중 65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세무과 예산 현액 10억 3,700만 원 중 10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6천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행 3억 8,8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해외과 예산은행 917억 7,800만 원 중 906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만 5천 원, 집행잔액은 9억 6,3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행 839억 4,900만 원 중 82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2,872억 4천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5억 3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 여비 발생 1,700만 원, 낙찰 차액 900만 원, 지출 잔액 143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국내 교류사업 추진으로 3,100만 원, 기관 공통 운영 경비로 2,900만 원, 예비비로 125억 9,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으로 6,4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로 2,700만 원, 인하지구 우수저류도 설치로 4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상해보험 등으로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 정보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회계행정 운영 공무원 수당 등으로 2,100만 원, 인력 운영비, 공무원 보수 등으로 9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교육 운영 직원 위탁교육 등으로 8천만 원, 시민단체 행사 지원으로 4천만 원, 시민단체 지원으로 3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00만 원, 직원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으로 9,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로 3,800만 원, 인력운영비 총괄로 1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8건이며 예산은액 386억 2천만 원 중 지출 원인행위액은 348억 100만 원, 지출액은 161억 6,800만 원, 명시이월액은 132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과 통계 데이터 포털 구축 용역은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신흥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BSC 직무성과 평가 연구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인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제2염 개선지구 정비사업, 극경사지 정비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20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위 동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현재 한전 및 통신사에서 설계 중으로 공사 및 착공하여 1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은 2022년 주차장 부지 매입 후 잔액으로 2023년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사업은 당초 기획되었던 사업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지연되어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익산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부품 수급이 어렵게 되어 2022년 중 차량 매물이 없어 1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익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시민역사박물관 조성은 사전 절차 진행으로 5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총 7건이며 예산은액 353억 7,200만 원 중 지출 원인
행위액은 331억 4,600만 원, 지출액은 148억 4,8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91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상징물 상표 등록 용역은 특허청 상표 출원 건수 증가 및 우선심사 신청 폭증으로 심사 대기가 지연되어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인화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사업, 제2염 개선지구 정비 사업 및 극경사지 정비 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9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설계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족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2년 상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총 26개 사업 125억 2,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역사문화재과로 1개 사업에 30억 원, 시민안전과에서 교육정보과로 3개 사업에 36억 4,400만 원, 교육정보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20개 사업에 50억 3,300만 원, 교육정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2개 사업에 8억 4,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8조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210억 1,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자활기금, 애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0억 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2년도 말 잔액은 240억 7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도 47억 4,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으로 35억 7,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2년도 말 잔액은 47억 4,50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22년도 1,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22년도 말 잔액은 7억 7,300만 원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가 전년도보다 3억 8,300만 원 감액된 72억 1천만 원입니다. 19조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2021년도 말 대비 1,80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조 5,436억 5,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취득 20억 8,900만 원, 처분 2억 9,500만 원으로 22년도 말 현재 124억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지출 결정액 1억 1,9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년도 세입지출 결산 승인회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회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회권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회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은 질의 앞서서 잠깐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그 제안 설명서 12쪽에 보면 우리 명시 2월 현황이 있어요. 명시 2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그 명시 2월액이 지금 현재 132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 국에. 네, 맞습니다. 네, 기획예산과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매년 그 명시 2월을 통해서 이제 그 예산을 2월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다가도 명기를 해놨지만 명시 2월을 하고 나서 당해년도에 사용되는 금액들이 꽤 많아서 그거를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서로 이렇게 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명시 2월 하고 나서 당해년도 그 사용 금액이
총 금액으로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다음에 결산 승인을 할 때는 우리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당해년도 명시이월액과 그 옆에 해당 그 부서들 이쪽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명시이월액과 명시이월 후 당해년도 사용 금액 이거를 좀 같이 명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강경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 신세계 잉여금이 전년 대비 올해 얼마나 늘었죠 지금? 한 200억 가량 늘은 것 같습니다. 200억 늘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 뭐 혜택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못하고 그게 지금 불응 처리돼서 신세계 잉여금으로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집행 잔액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있긴 이제 하지만 예. 저기 신세계 잉여금이 지금 딴 때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신세계 그 우리 또 예산과에서는 또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응되는 일이 없이 좀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예산을 짤 때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기업 일자리가 보면은 그 여기 세입에서 볼게요. 수입에서 기업 일자리가 보면은 지난 연도 기업 일자리는 경제관광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세무가 있잖아요. 세무가 그의 수입에서 보면은 한 2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미편성해서 한 2,600 정도가 그 뭐 들어왔어요. 뭐 이것은 뭐 잔액인가요? 네, 예. 그 외 수입은 네, 예. 저희가 그 자동차세 주행분 이자 수입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지방세 위탁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네. 잔액이 지금 1년 후에 반납이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얼마를 추계를 못해서 그러죠. 그 예. 무대에서 못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죠. 예, 예. 네,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저기 하여튼 예산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대로 하여튼 올해 사업을 뭐 추경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은 덧붙여서 그 좀 전에 강경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 관련해서 그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그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보다 200억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사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획예산관 김준입니다. 네. 그 행감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그 정부에서 그 지방 교부세 내려주는 것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가 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 후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게 거의 글쎄요 금액까지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그 상당수 이상 차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 잔액 발생해가지고 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연말에 그 예를 들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들이 내려오거나 하면은 그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쭉 하다 보니까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그 세무과요. 세무과가 세입 예산을 추계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예산 현액을 1,944억을 잡아놨어요. 근데 징수 결정액이 2,057억이에요. 그래서 약 한 113억 차이가 납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네. 예,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 추계를 할 때 그렇죠? 113억 정도를 과소 추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납 총액을 보면 2014억입니다. 2014억인데 제가 이거 숫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 현액보다 한 70억 정도가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소 추계를 했다. 100억 정도를. 그리고 그러니까 수납이 한 70억 정도가 많아요. 자, 여기서 한 70억 정도가 추가로 잉여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을 과소 추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 100억 넘게 과소 추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70억을 더 걸었잖아요. 예산 현액보다. 이게 전부 다 순색이 잉여금이지 않습니까? 70억이. 그리고 다음 징수과 볼게요. 징수과도 페이지 55쪽에 보면 예산 현액이 1,020억이에요. 징수 결정액이 1,135억.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차이가 115억입니다. 여기도 115억 정도가 과소 추계가 된 거예요. 징수 결정액보다. 그리고 수납은 1,034억 해가지고 한 14억 정도를 초과로 징수를 했어요. 이 14억 순색의 잉여금이죠. 자, 이렇듯 제가 보면 각 부서를 가리지 않고요.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계속 과소 추계를 하고 있다.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 현액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순색의 잉여금이 덜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뭐 세수가 더 거치거나 네, 아니 국장님 이게 예측을 매년 다르게 틀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년 과소 추계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과소 추계로 인한 순색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에 그 예산을 또 하잖아요. 예. 그때는 틀림없이 예산이 과소 추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요. 그 보조금 반환 아니 49쪽 환급금 그 작년에 보면 뭐 세입 세출이 다 증가하고 순세경위험도 증가하고 그러는데 이건 또 1억이 환급된 이유가 뭡니까? 또 이게 예? 모든 게 다 증가했는데 왜 이 환급 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1억이? 예. 우리 과에서 녹색도시 조성과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는구나. 네. 그 나는 또 일반 조정교부금이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눈먼돈이 이거 환급인데 이 아까운 대로 환급. 눈먼돈 아닌데 아닙니다. 깜짝 놀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환급에서 뭐라고 좀 하려고. 예, 환급 아닙니다. 예, 예, 과 조정된 겁니다. 이 피가 되고 살이 드는 돈인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144조 결산서 44조. 이 보면 그 지출 원인 행액이 2,700만 원인데 명시효력이 3천만 원이에요. 원인 행액보다 지출이 이효력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그 이호를 먼저 시키고 나서 그 계약이 2,700만 원으로 돼 가지고요. 계약 금액이 2,7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그게 비정상 아니에요 이게? 그게 이제 저번에도 김진규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입찰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유찰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계약을 못 하고 이호를 시켰다가 늦게 해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2,700만 원. 예. 그렇게 돼서 300만 원이 불용역으로 이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 과장님한테 특히 우리 예산 과장님, 저번에 그 공무사복으로 13억을 받아가지고 그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인가 13억을 공무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받았어요. 네. 국비를. 네. 근데 이거를 변경을 내서 배산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썼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하면서 우리 의회 보고를 않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사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 그 저기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시장님이 첫날 출근한 날 와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예산과가 어쨌든 예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저기 승인사항은 아닌데 보고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과에서 그 각 과에서 그런 행위가 올라오면 앞으로는 그 좀 유념해서 그 저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서라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조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순세계 이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요. 징수과 55쪽에 보면 중간에 그 경상적 세외 수입, 우리가 세외 수입 중에서 그 증지 수입이 있어요. 예산액이 지금 6억 잡혀 있죠. 예산액이 6억. 예산액이 6억인데 징수 결정액이 137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증지 수입으로 예산을 6억을 잡아놨는데 징수 결정액이 137만 원이 나왔어요. 페이지 55쪽입니다. 예,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증지 수입에 6억 잡힌 것은요. 네. 예산 초에 이제 우리 징수과에서 총액으로 잡은 것이고요. 137억 8천만 원은 아니 137만 8,400원 아니에요? 137억 8,400만 원. 그것은 연간 그 부서에서 총액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단위가 원이잖아요. 원. 단위가 원이에요. 그래서 137만 원이 맞아요. 137만 원이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 현액으로 잡아놨던 6억이 예. 거의 예산 없다는 얘기예요. 현액은 이제 관과소 읍면동 총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증지 수입이 어떻게 6억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납이 137만 원밖에 안 됐어요? (5억 9,900만 원) 예? (5억 9,870만 원) 정도가 860만 원 정도가 이게 차이가 나요. 다른 데는 과소 추계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는 과대 추계를 한 겁니까? 어떻게 증지 수입이 저는 13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액 총액은요. 읍면동 그다음에 관과소 전부 다 그 잡혀 있고요. 네. 수납은 별도로 그 읍면동하고 그 사업부서 관계 부서에 잡혀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 징수과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 현액을 잡아놓고 예, 예. 총액을 전부 다 해당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그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수입으로 잡혀요? 전부 다 읍면동 수입으로만? 처음에 이제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잡는데요. 네. 그 금액을 자, 저기 이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게 정확히 잘 모르시면. 그리고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 준비를 우리 징수과 세입 예산 이거 페이지 수로 두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시고 오셔야 되는 게 확인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 징수가 네, 잠깐만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해당 부서 이게 세입 예산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으니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바로 서포트를 해주셨을 텐데 아무튼 계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예산 현액이 6억인데 137만 8,400원만 징수결정액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징수과 세입 관리기장 이경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이 저희가 예산으로 세운 것은요. 저희 예를 들면 지난 연도 그 관연도 수입처럼 예산은 저 징수과에서 통으로 실과수 읍면동 걸 전체 세우듯이 징수입도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체 총괄로 저희가 징수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제 수납은 읍면동에서 수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저희는 이제 예산에만 나타나고 실제로 수납액은 읍면동으로 수납액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우리 징수과에서 예산 현액을 표기를 하고 각 읍면동에서 징수 실적을 받아가지고 총액을 표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이것은 이제 읍면동에서 읍면동마다 금액이 이제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각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징수과에서 통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별도로 받아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보고서로 그냥 읍면동 수입으로? 예산서 보면 전체도 다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 예산액을 통으로 세우고 나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금액들을 확인을 해서 총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예. 예, 내년부터는 여기 그 예산액의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까지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명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그 다음 년 그 저기 57쪽에 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아래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 결정액에는 이게 마이너스 1,19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 총액이 73,000원. 거기에 환급액 그리고 미수납액이 또 376만 원. 저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회계과장 이광재입니다. 이 사항은 저 남중동 그 이화 아파트 옆에 거기다 이제 그 남중동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토지를 저희가 이제 그쪽에 매각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다시 환급을 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환급은 다 받으신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376만 원은 뭐예요? 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70만 원.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저기 미수납액은 계장님 공유재산 및 그 대부료의 변상금 7건에 3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래요. 예, 공유재산 대부료고 변상금 미납금입니다. 네, 됐습니다. 과장님. 네, 됐고요. 이거 저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그 세수 수입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금 한번 볼게요. 우리 이번에 보면은 결산서에 있는 금액과 우리 그 추경 때 올라와 있는 금액이 틀려서 제가 이거 하도 이상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그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결산서 37쪽 기금의 결산 아니 이거 결산 검사 의견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기금의 결산 우리 그 결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결산서에도 찾아보시면은 기금 결산액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로 보면은 됩니까? 503쪽이네요. 502쪽. 기금 조성 총괄해서 결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산 금액과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우리 2022년도 그 3회 추경 때 그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변경 아니에요.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 이게 좀 궁금해서요. 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결산서에 보면 네, 요거는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5억 7,800만 원 돼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32억 6,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1년도 말 조성액이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21년도 말 조성액을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네, 502쪽에 재난관리기금 35억 7,800만 원 되어 있죠? 근데 제가
2회 추경, 3회 추경 이 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전년도 조성 금액하고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 예산과장님,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2회 추경 2022년도 7월 달에 했던 자료예요. 그리고 7월 달 자료 3차 추경 이게 2022년도 12월 8일에 했던 거. 자, 전년도 기금 내역이 다 똑같아야죠. 결산서하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갖다 드리세요. 저는 이게 결산서에 있는 내용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전년도 금액이 달라요. 왜 전년도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죠? 전년도 금액을 사용을 하면 전년도에는 전년도 거를 전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년도 게 틀리냐는 얘기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네요. 얼마 차이냐? 한 3억 정도 금액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금액 자체가 틀린다는 건 저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년도 금액이 틀립니까? 결산 보통 4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7월 달에도 틀리고 12월 달에도 틀려요. 금액이. 그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이 방금 3억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에 얼마 돼 있습니까? 193억 돼 있죠? 근데 여기 그 보고서에는 64억만 돼 있어요. 이게 오기를 한 건지 자, 이거는 지금 그 결산 승인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승인이 지금은 지금 이제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를 드리고 이 내용 확인이 안 되셨으면은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거 설명 듣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질의했던 내용은 좀 그 정회 중에 우리 과장님과 해당 부서의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산서 내용에 그리고 우리 추경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부기를 좀 달아주시면은 좀 더 결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조례 보면 우리가 그 조례에 준용을 해서 적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말씀드렸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비 대상 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금들 운용을 할 때 이 기금 운용, 그러니까 그 기금에 적립하는 적립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꼭 이 내용 관련해서 적립 관련해서 적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놔야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막 이체를 해가지고 전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혹시 의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 일자리 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 관장 임관섭, 예술의전당 관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배부해드린 세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액은 753억 2,2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816억 5,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01억 4,6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1억 2,5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8,700만 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2억 7,900만 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978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95억 3천만 원, 2월액은 419억 4,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15억 2,500만 원, 집행 잔액은 48억 4,4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2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 24억 7,100만 원, 2월액은 26억 8,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 내역 부분은 6쪽부터 10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 현액 2,978억 4,600만 원에 대한 집행 잔액은 48억 4,4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35억 6,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은 3억 7,200만 원, 낙찰 차액 5,900만 원, 지출 잔액은 8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의 세부 내역은 11쪽부터 13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14쪽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잔액은 총 30건에 43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기업 일자리과가 4건에 1억 6,900만 원, 미래산업과는 2건에 2억 9,600만 원, 소상공인과는 9건에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산업관은 3건에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문화유산관은 2건에 1억 3,100만 원, 체육진흥관은 6건에 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의 부속박물관은 2건에 6,900만 원, 예술의 전당은 2건에 7,3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명시월 현황입니다. 명시월은 72건에 271억 3,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명시월 현황은 기업 일자리과 13건에 30억 4,400만 원. 다음 19쪽에 미래산업관은 6건에 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상공인과는 4건에 12억 1,300만 원. 다음 쪽 21쪽에 문화관광산업관은 11건에 35억 1,200만 원. 다음 22쪽에 문화유산관은 26건에 124억 6천만 원. 다음 25쪽에 체육진흥관은 10건에 57억 9,900만 원. 27쪽에 보석박물관 2건에 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0건에 13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소상공인과는 1건에 2억 원, 문화관광산업관은 3건에 6억 6,400만 원, 문화유산관은 4건에 2억 1,900만 원. 다음 쪽 29쪽에 체육진흥관은 1건에 1억 1,800만 원, 보석박물관은 1건에 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 2월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7건에 134억 3,100만 원을 계속비 2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계속비 2월 현황은 미래산업관은 2건에 89억 9,700만 원, 문화유산관은 5건에 4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장 명시이월은 2건에 11억 700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1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은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예산 이체는 179건에 825억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일자리 정책과가 91건에 577억 100만 원. 다음 44쪽에 신성장 동력과는 43건에 166억 6,600만 원. 49쪽에 체육진흥과는 27건에 72억 600만 원. 다음 52쪽에 왕도 역사관은 5건에 1억 9,100만 원. 53쪽에 보석박물관은 13건에 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55쪽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미래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으로 전년도인 2021년도 조성액은 14억 9천만 원으로 당해년도인 2022년도 조성액 57억 400만 원 중 46억 3,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에는 25억 6,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채권 증가액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경제관광부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기업 일자리가 보면은요, 그 61페이지 보면은 지난년도 수입이 있어요. 이게 한 3,600 정도 그 징수 결정액이 있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6만 4,73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아, 16만 4천 원은 네. 2021년도에 전투시장 사용료를 좀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 사용료? 부분들을, 예, 22년에 납부한 것입니다. 네. 예.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통시장 사용료, 전통시장 미수납 부분. 사용료 미수납금을 의뢰를 했었는데 16만 원밖에 4천 원이요. 예. 안 거쳤다는 말씀인가요? 예, 2000, 그 다음 년에 납부된 것입니다. 아, 그 다음 년도. 그래서 하도 예산이 뭐 징수 결정액은 3,600 되는데 거둔 금액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가 있잖아요. 그의 수입 있잖아요. 그의 수입 예산안은 없어요. 예산액은 없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하여튼 약 한 2억 가량이 징수 결정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수납액은 한 7,500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산액 없이 지금. 예, 이게 저 도시가스 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이게 그 연말에 부과돼 갖고 이게 1월 2일 날 이렇게 납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뭐 2억 가량이 돼서 하여튼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과 그의 수입도 지금 없잖아요. 예산액에는. 근데 이거 뭐예요? 2,600. 예, 수상 과장입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한 건하고요. 시도비 보조금. 예,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6건. 그다음에 그의 수입 7건. 해서 예. 아, 보조금 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산업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있어요. 그건 뭐죠? 액수가 1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 매각. 관광과장님? 네, 존경합니다. 네. 예. 저희가 당초에 네.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저희가 매각대금. 네. 매각대금이 당초에 저희가 1억 1,051만 7천 원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네, 예. 네, 그거를 이 추경 때 매각을 못 해가지고 결산 추경됐습니다. 아, 매각을 못해서 네, 그게 네. 결산 추경에 다시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그리고 지난년도 그 수입에서도 보면 지금 징수 결정액은 한 5억이 이상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수납액은 1억 한 1,70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수납액은 이 실제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웅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일에 부과해가지고 네. 2023년 1월에 수납 처리가 돼 있고요. 네. 하나는 저 2013년도 서동 테마 빌리지 조성 사업에서 네, 예. 저희가 원래 당초는 5억 7천 정도를 저희가 수납 총액인데 저희가 지금 미납금이 3억 9,2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미납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그런다는 네. 거요? 그러면 이 미납금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수해야 된다는 네, 네.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문화유산가 있잖아요. 예, 문화유산가 담당입니다. 예. 그 지체 보조금 이게
반환도 잔액 발생한 건가요? 예, 지금 국도비 기재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입니다. 예, 동반 환수. 예. 예. 이것도 지금 잔액 발생한 건가요? 네, 자체 보조금. 네. 예, 반납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아, 잔액 반납이에요? 글씨가 하도 작아갖고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에게는 안 잡혀 있고 또 예산이 또 실제 수납액이 또 많이 된 것들 위주로 제가 하여튼 지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게 이렇게 재패지 않고 이렇게 대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예산은 또 순수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우리가 전년 대비 한 200억 이상이 지금 증가를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예산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예산 같은 것을 할 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강경수 의원님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 그 기획안전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것은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있고 또 수납액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좀 편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과소추계입니다. 기업 일자리과가 예산 현액이 59억, 징수결정액은 73억. 그래서 약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미래산업과도 한 14억, 소상공인과 한 7억, 문화관광산업과 8억, 문화유산과 14억, 체육진흥과 5억. 자, 이 금액만 해도 금방 몇십억 됩니다. 자, 이 돈들이 대부분 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요. 예산을 과소추계하지 말고 징수 결정액과 비슷하게 예측을 좀 해가지고 좀 잡아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좀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우리 그 국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네. 조기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쪽이요. 문화유산과 미수납액. 예, 문화유산과는 부족합니다. 예, 1,010만 원. 이게 왜 미수납이 왜 발생한 겁니까? 미륵사지 동층에 있는 그 매점 거기죠? 임대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 운영을 못하다가 감면을 신청했는데 감면이 대상이 코로나 해제되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체납이 됐는데요. 현재 분납 절차 진행에 의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위탁준지가 여기 한 군데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나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뭐 이렇게 고려해서 미납액 유예를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운영의 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 이게. 그죠? 이게 지금 그 선납금으로 돈 지급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매점은 저희가 거죠? 입찰로 해서 최저고가로 해서 입찰이 그러니까 됐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선납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 1년씩? 예. 1년씩 받는 건데 그 지금 그 작년에는 6월달에 그때 유예를 준 겁니까? 한 1년치를? 6월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 핑계대고 안 냈습니다. 그래서 감면 신청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코로나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했고 올해 분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분만 분할해서 납부했습니까? 올해는 일시납 했고요. 예. 올해 것은 작년 거 그러니까. 작년 것은 지금 6월부터 분납을 해서 분납. 예, 1개월 단위로 해서 분납해서 마무리 진다고 뭐 했습니다. 이제 그 저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분납으로 받았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로. 저 6월에 재계약하면서 또 이게 감액 걸려졌더라고 보니까. 아, 재계약할 때는 처음엔 입찰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재계약하면서는 감정가로 해서 그 임대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500만 원을 임대료 감액 이거 얼마 받은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1년에 500입니다. 500. 예. 그러면 한 저 610만 원을 감액시켜줬네. 처음에 매점을 운영할 때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과다하게 저희도 너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엄청 2배 이상 막 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뭐 공유산 그 물품 관리 조례나 이런 그 사용 허가 조건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우리 저 익산시 전년 미수납액이 1억 8,500만 원이더라고요. 좀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제때 납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좀 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결산서 42쪽에 보면 환급금이 있어요. 환급금. 제가 그 전 기획안전국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좀 빠졌는데 이거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그 보면은 환급 금액이 전년도에 61억이었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61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216억이 환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한 18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기관별로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기관에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부서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우리 시민 기업 일자리과 신성장 동력과로 정정 사업코드 정정해가지고 나와 있고 여기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는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네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마찬가지. 기금으로 정정. 체육진흥과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로 이제 저기 변경이 되면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저기 환급금들이 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출예산 집행 잔액들을 보면 우리 그 70% 미만 해놨는데 기업 일자리과 보면은 청년 설자리 지원 사업, 전북 청년 지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이것도 70% 미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 사업 이것도 55% 61%로 그 70% 미만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 잔액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 일자리과 좀 전에 그 강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난 연도 수입이 금액이 3,608
81만 원이에요. 근데 수납액이 지금 16만 4천 원인데 전통시장 사용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지금 징수 결정이 내려진 3,680만 원. 요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 현액이나 이런 데에는 잡아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은 3,681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결산서 내용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전년도에 그 수입을 우리가 당해년도에 예산 현액으로 잡아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에는 잡혀있지 않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에는 잡혀있다. 왜 지난년도 수입에 이 금액이 있는지. 경제관광국장 김영훈입니다. 네. 지금 지난년도 수입은 그 전체 그 총괄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입은 징수과에서 총괄로 잡고 저희들이 세출만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제가 그 세입 예산을 보니까요. 한 부서당 한 장, 페이지가 2페이지입니다. 이거 해당 부서에서 이거 알고 있어야죠. 예. 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과의 맞습니다. 세입을 우리 과에서 모르면은 징수과에다 던져놓고 징수과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현액에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려봤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금액이 좀 한 3,60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어떤 금액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그 사용료 수입 중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잖아요. 114만 6천 원. 이 주차요금 수입은 어디 수입입니까? 전통시장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입니까? 중간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 세외 수입, 그 경상적 세외 수입 중에 중간 정도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예, 전통시장 주차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예산 현액에는 아예 뭐 잡혀있지 않아서 금액이 작습니다만 주차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것도 현액에다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미래산업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년도 수입에 징수 결정액이 9억 8천. 9억 8천인데요. 여기도 지금 예산 현액에는 아예 안 잡혀 있어요. 징수 결정액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한 7,600만 원 정도 지금 수납으로는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은 확인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여기가 저 7억 한 8억 5천 정도는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외투 기업에서 그 한 4억 원 정도 그것을 연말에 부과해서 연초에 납부를 했거든요. 네. 그 4억 정도가 또 빠져 있고 누락돼 있고, 그리고 그 도시가스에서 보조금 집행자는 이자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1월 말에 부과를 해서 1월 2일 날 납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현액이나 전년도 2월액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말에 부과해서 연초에 부과하다 보니까 현액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게 납부를 해서 징수액으로는 잡혔는데 네. 그 연말에 부과를 하니까 현액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경 같은 때 자, 연말 연초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산을 4월 달에 하잖아요. 그럼 연말 연초에 전부 다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영훈입니다. 네네. 그 미수납액 지난년도 수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수 결정은 징수과에 잡고 있고 우리 그 미래산업과에 서는 것은 주얼리 직접산업센터 사용료가 한 300만 그 큰 것은 아까 과장이 말한 그 지방 외투기업 5억 1,600만 원이 지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런 지금 큰 금액은 그거고 작은 금액은 대부분 그 사용료, 공공요금 그런 네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과 아까 그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당초에 1억 1,051만 원 잡혀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전년도에 그 예산 그러니까 현액으로는 안 잡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징수 결정액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그 예산 현액들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짚냐면 그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표기를 좀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세입 예산에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그 순세계 잉여금이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다음 연도 올해 지금 이 결산 제안 설명서에 보면 명시 2월은 나와 있는데 명시 2월을 하고 당해년도 그 사용액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시 2월을 하고 난 후에 당해년도 사용액도 다음 결산 때는 꼭 명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23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결산 내용 등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입니다. 결산의 목적 및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이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피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 선정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및 전용, 이체,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익산시 세입 결산으로는 예산은행 2조 726억 2,800만 원, 징수결정액 2조 1,455억 4천만 원, 수납액 2조 1,018억 500만 원, 미수납액 408억 8,400만 원이며 2022년도 익산시 세출 결산으로는 예산 현액 2조 726억 2,800만 원, 지출액 1조 7,874억 8,600만 원, 2월에 2,221억 9,500만 원, 집행잔액 435억 4,600만 원입니다. 개선 및 권고 등 결산위원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결사검산위원회에서는 202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의견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방세 등 세의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으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이행과 공명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 일수의 철저를 기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사전 예고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으로는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구축 운영과 공사 구간에 아파트 설치를 통한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각종 공사 사전 예고제 이행이 필요하며 도로 점용에 대한 사업 계획과 교통 소통 및 분진 발생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 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과 및 징수행하는 조례에 의거 공사 준공 후 완벽한 원상복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으로는 예산 성립 후 사업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시 추경 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 예산 최소화를 통해 지방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입관리 절저로 세입금, 환급금 감소 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으로는 일반옥의 세입금, 환급금 중 행정기관 착오가 83.74%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착오 주요 내용은 회계 변경, 부서 변경, 사업코드 변경, 세목 변경, 원인 무효 보조금 금액 변경에 의한 반납, 보조금 초과금 등으로 보조금 교부 시 사업부서와 징수부서 간 업무 공유를 통해 행정기관에 의한 국도비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미편성 내역 대책 요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으로는 세입이 예상됨에도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는 것은 민주적 지방재정 운영에 저해하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세입 예산 편성과 징수 결정을 통한 재정 운영을 시행하여야 하며 세입 예산 편성의 누락은 총 세입 규모를 축소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제2월 감소 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으로는 예산의 2월은 회계년도 독립 원칙 예의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시 모든 지연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 처리 및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지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으로는 예산 편성 시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판단하여 사업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재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종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명확히 하여 기금 고유 목적에 적정 시기에 투입되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기획행정이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2년도 기획행정이 소관 세입 결산서 검토 결과 징수 결정액은 현액 대비 102.5%인 1조 2,460억 5,325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 현액보다 무려 310억 4,651만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결정액 대비 98.5%인 1조 2,276억 1,447만 원, 미수납액의 경우 징수 결정액 대비 1.3%인 165억 8,543만 원이며 이는 익산시 전체 미수납액 408억 8,356만 원의 40.5%를 점유하고 있어 담당 부서의 창의적이며 집요한 징수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기획행정이 소관 부서의 세출 결산서 검토 결과 예산 현액 5,886억 1,967만 원 대비 지출액은 85.4%인 5,031억 3,620만 원, 2월액은 10.9%인 643억 8,77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16억 8,548만 원, 집행 잔액은 3.2%인 194억 1,021만 원입니다. 2월액 643억 8,777만 원에 대해 검토해 보면 명시월이 102건에 403억 7,478만 원, 사고 2월이 25건에 105억 8,187만 원, 개독비 2월 5건에 134억
3,111만 원으로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변수들을 예상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 잔액 194억 1,021만 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 36억 7,268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비 발생 3억 8,924만 원, 낙찰 차액 6,884만 원, 지출 잔액 27억 260만 원, 예비비 125억 7,683만 원 등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지출 잔액이 전체 집행 잔액의 32.8%를 차지하는 바, 이는 예산이 익산 시민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기에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결산 추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검토 결과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0%인 52억 7,950만 원,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100%로 당초 세입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서 검토 결과 예산액 52억 7,950만 원 대비 지출액은 46.8%인 24억 7,188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3%인 1억 2,621만 원이나 2월액이 예산액의 50.7%인 26억 8,140만 원으로 다소 많기에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진행되었던 바,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이 늘고 있으며 특히 세입 수입에 있어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들이 다소 눈에 띄고 예산 집행률이 7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연도 내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산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우리 시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의 초석이 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개선책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524 2022 회계년도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 승인은 첫째, 집행부 예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및 촉구하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집행 사유를 보면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사안으로 부당한 집행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